지난 경기에서 맥과이어가 노록수비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먼저 뛰어가 놓고 스피드가 딸려서 거기서 볼을 빼앗기더라고요. 뭐 저기 뭐야 클롭세스키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려. 맨유 말이죠. 네. 일단 약간 좀 한국인 넘었다 생각하는 게 네. 요새 계속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챔스 안 갈란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토트넘이 알아서 그냥 누워주시는. 이 사실 맨유랑 토트넘이 계속해서 아스날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날아 너 가라 챔스 가라 오랜만에. 그러게. 아니 이렇게 토트넘이 또 도와주나요? 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맨유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팀이 그냥 계속 지금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스날이 오히려 득을 보는. 그쵸. 물론 이제 아스날이 첼시와의 경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첼시가 네.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때문에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토트넘이 알아서 넘어지더라도 맨유가 이거 챔스 가려면 어쨌든 남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유가 이제 못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맨유의 부진한 활약 속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 저 맥과이어죠. 아니 맥과이어 얘기가 뭐 우리 지켜보시는 팬들이나 네. 뭐 우리 커뮤니도 그렇고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난 경기에서 맥과이어가 노록수비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분명히 그 장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먼저 맥과이어가 한 3-4발을 먼저 뛰어갔어요. 먼저 뛰어가 놓고 스피드가 딸려서 거기서 볼을 빼앗기더라고요. 뭐 저기 뭐야 클롭세스키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려. 근데 맥과이어는 최후방 수비수니까 그게 또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지 못 따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사실은 맨유가 맥과이어 사올 때 1,000억이 넘게 주고 사왔는데. 그때 뭐 수비수 최고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도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잉글랜드 버프가 너무 세게 들어갔어. 프리미엄이 너무 붙었죠. 그런데 1,000억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라고는 좀 믿기지 않는 그러한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근데 이게 맥과이어는 이렇게 신체 구조가 아주 축구를 잘 구조는 아닌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아주 축구를 잘하는. 그쵸.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 운동이 약간 축구가 약간 샤프한 느낌이 좀 약간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도 느리고. 그쵸. 진짜. 그래서 난 맥과이어 예전에 플레이 볼 때보다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같은 뭐 비슷한 몸값을 봤었던 반다이크랑 놓고 봐요. 플레이가. 맞아요. 이걸 갖다 놓을 수 있나? 최근에 이제 BBC였나 디애슬레틱이었나 이제 칼럼이 나온 게 반다이크를 봐라. 그리고 디아스를 봐라. 그리고 맥과이어를 비교해보자. 왜 이 그러네. 팀 딱이네. 수비수를 영입한 1,000억 뭐 정말 높은 가격의 수비수를 영입한 팀들을 살펴보니까 이 순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최후방에 있었다. 뭐 이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K리그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하고 왔는데 감독들이 하나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성적 내려면 결국 수비입니다. 기본은. 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후뱅 디아스나 반다이크나 데려간 리버풀이나 그 맨시티 같은 경우는 뒤가 딱 안정이 되니까 맞아요. 앞에 공격도 터지는데 확실히 맥과이어 부족하다. 많이 아쉽다. 부족하죠. 특히 최근에는 이게 이제 랑닉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그쵸. 라인을 끌어당기고 하다 보니까 뒤가 이만큼 뒷방이 열리는데 맞아요. 발이 느리니까 이게 더 티가 나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맥과이어가 빌드업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빌드업도 썩 그렇고 볼 막 다루다가 볼 빼앗기는 장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퍼디난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형이 리오 형. 이번 시즌 내내 저랬다. 내내 저랬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맥과이어의 이번 시즌 활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그 형들 있지 않습니까? 게리 형이나 로이 형이나 다들 이제 맨유 출신들 아닙니까? 로이 킨, 게리 네빌 다들 요거 한마디씩 아주 세요.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좀 팀을 보호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유 팀 내에서 그 이제 맨유 스타 출신 해설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한대요. 시즌 동안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해달라. 그런 거 좀 하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요구를 한다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될 때는 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뭐. 근데 자 이런 맥과이어의 뭐 리오 퍼디난드의 말 표현을 하자면 시즌 내내 그랬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점이 분명 있는데
이걸 이제 개인으로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맨유 전체적인 맞아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메가이어의 첫 번째 문제는 음. 이 발밑이 좀 불안한 장면들이 이번 시즌 많이 나온다는 거. 뭐 인정. 일 텐데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맨유의 이 선수단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다. 다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메가이어의 앞쪽에 있는 맥토민이나 프레드 이런 선수들이 빌드업에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사실 요 위치에 선수를 사라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뭐 그렇죠. 데클란 라이스가 어떠네, 누가 어떠네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가이어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와서 볼을 전개한 장면들이 많고. 아, 그러니까 허리 쪽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직접 갔더라.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맨유가 공격 방향이 보통 왼쪽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메가이어가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간 이후에 패스를 뿌려주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살펴봐서 보니까 실제로 마티치나 포그바 다음으로 팀 내에서 이 경기당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가 메가이어입니다. 맥과이어. 예. 네. 실제 또 뭐 물론 이제 센터백이 후방 빌드업을 하니까 많이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어쨌든 맥과이어도 그렇게 패스를 많이 한다. 그런데 메가이어가 이 뭐 잘 될 때는 패스가 사실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압박을 받았을 때 메가이어가 뭐 드리블을 해서 볼을 몰고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이제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메가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 앞선에서 받아줄 선수가 너무 없었다. 아, 그러니까 고립돼 버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메가이어가 너무 무리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막 한번 제끼려다가 볼을 빼앗기고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 많이 나왔잖아요. 맨유 경기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뭐야, 왜 올라가지?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재미있는 장면들 막 이런 장면에 메가이어가 꼭 이제 드리블하다가 빼앗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짤 엄청 생성하죠. 그렇죠. 그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선에서 받아줄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포그바가 이제 주전으로 나오면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네네네.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이 앞선에서 이 맥토민이나 포레드가 자주 나왔으니까 이번 시즌 요 선수들이 앞에서 못 받아준다는 게 메가이어의 좀 실수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앞에서 1차 저지선을 확보해야 될 선수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수비도 부담되고 빌드업도 또 후방에서 많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도 더 어렵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봐도 사실은 이 맥토민이나 프레드 혹은 이제 포그바 이런 선수들이 앞선에 있다는 게 메가이어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다. 아, 그렇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랑닉 감독의 전술이 이 4-2-2-2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전방 압박에 과감하게 참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도 높고 네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이 전방 압박에 과감하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수비 앞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밀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란처럼 빠른 선수들은 앞공간도 커버하고 그리고 뒤로 볼이 넘어갔을 때는 빠르게 뒤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메가이어는 발이 느린 선수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랑릭 감독의 전술이나 팀의 어떤 상황하고 지금 맥과이어는 더 딱 걸려버리면서 그냥 문제점이 그렇죠. 더 도드라지는 거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메가이어가 기본적으로 뛰쳐나가는 수비를 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과감하게 뛰쳐나갈 때 사실은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선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앞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메가이어가 뛰어나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저 비어있는 걸 못 참거든, 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벌리전이나 사우스햄튼전 실점 장면을 봐도 이게 지금 준비해놓은 거예요? 네, 벌리전 실점 장면을 보면 저 이제 메가이어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가운데 있는 게 맥과이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이어가 저렇게 뛰쳐나오다가 중앙 공간이 딱 하는 해 봐도 넓잖아요. 그런데 메가이어가 저 중앙에서 이 벌리가 볼을 잡으니까 막으려고 뛰쳐나오다가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했거든요. 아, 그러네. 근데 저거는 사실 미드필더가 좀 더 앞선에서 저렇게 벌려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 공간을 사실은 뭐 맥토민이나 뭐 포그바나 잘 메워줬어야 메가이어가 나올 상황을 아예 만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까 맥과이어의 느린 발도 문제지만 앞쪽에서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딱 버니전이 그랬네. 그리고 뭐 사우스햄튼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바란이 이 수비 앞공간에서 이 포그바가 지금 볼을 커팅해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란이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측면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아담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메가이어가 저기서 이 아담스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스피드가 느리니까 저걸 또 이제 못 따라가면서 실점을 했죠. 똑같네. 거의 형태는 비슷해. 그렇죠. 지금 보면 두 장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확실히 미드필더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거야. 상대가 위험적으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면서 쫓아가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뭐 느리게 이렇게 뛰어가게 되면 조깅백 한다고 그러죠. 미드필더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공간은 나오고 상대는
프리한 상태에서 상대 골문을 맨유 골대를 보면서 플레이하고. 그렇죠. 그러면 센터백들은 하중이 굉장히 커지는데 더군다나 맥과이어 발이 느리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더라.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맥과이어가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는 것. 근데 그거는 강점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못하는 건데 자꾸 스프린트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랑닉 축구에 맞지도 않고 이 맥과이어의 약점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축구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맥과이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맥과이어를 저는 사온 것도 이 맨유가 제대로 자신들의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데려왔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지. 그러니까 항상 요새 맨유의 기결은 원래 이 축구 하려고 데려온 선수가 그렇죠. 아니에요. 다 혼종 얘기야 사실. 사실 뭐 이 축구에 안 맞아. 레스터 시티 있을 때는 수비한 다음에 역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캉테가 있으니까 수비하기 얼마나 또 편하고. 그렇지. 그리고 맥과이어 사실 체격 조건은 좋으니까 그냥 서서 좁은 범위를 이제 수비하는 데에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맨유처럼 수비 라인을 높이고 현재 맨유 랑닉 그쵸? 특히 압박을 하려는 팀에게 맥과이어는 맞지 않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어떤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맥과이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뛰었어요. 맥과이어가 이제 이적해 온 이후에 맨유를 이적해 온 이후에 맨유 선수단의 전체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인데 18, 19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의 출전 그쵸. 시간이네요. 맥과이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죠. 8,062분. 이게 이제 사우스햄튼전 이제 이전의 데이터라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맥과이어가 90분이 더해질 텐데 이 맥과이어가 대회보다도 거의 한 1,000분, 한 3,400분 정도를 더 뛰었다. 물론 이제 대야가 조금 안 좋았을 때가 딘 앤더슨이라든지 이렇게 그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는데 그렇죠. 여하튼 맥과이어가 또 뛰기도 엄청 뛰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맥과이어가 컨디션도 안 좋은데 한 번씩 이제 조금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쉬게 해주는 타이밍도 없었고 그리고 맥과이어가 뭐 부상을 당했을 때도 소샤르 감독이 맥과이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기 복귀시키고 그 맞다. 그러면서 폼이 좀 막 그쵸. 깨졌다. 네. 그 이제 이 부상에서 조기 회복하면서 더욱 컨디션이 안 좋아졌죠. 맞아. 그건 좀 갈아 쓰는 이제 갈아 쓰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맥과이어의 약점이 드러나는 전술 여기에 더해서 맥과이어의 출전 시간도 너무 많고 하면서 맥과이어의 약점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시즌이다. 맥과이어가 이제 나이도 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이제 30은 안 됐나? 꽤 됐는데 네. 자 여러 가지로 뭐 혹사도 그렇고 스타일과도 안 맞고 맨유는 이 진짜 좀 심각하구나 상황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맥과이어와 수비에 대한 문제를 하지만 이 앞에 공격도 사실 얘기하려면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맨유는 정말 돈을 그리 쓰는데 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완전 맥과이어를 그러니까 왜 사왔는지가 정말 의문이에요. 맥과이어. 나는 살 수는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왔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맨유가 그런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많아. 네. 정말. 최근에 이제 막 기사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니까 첼시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올릴 때도 데이터를 엄청 활용한대요. 그래서 뉴스 선수들이 이제 1군 선수단으로 올라갈 때 수비수의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데이터가 턴하는 동작. 첼시는 수비라인이 높은 축구라니까 턴하는 동작이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1군하고 맞춰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뉴스에서 아무리 주전을 뛰었어도 스피드가 느리거나 턴하는 동작이 느리면 1군으로 안 올리고 그냥 임대를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팀에 맞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맥과이어는 랑닉 축구와 또 맨유의 축구와 절대 맞지 않는다. 뭐 지금 랑닉이야 뭐 지금 그렇죠. 오긴 했지만 그 전에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높게 했잖아요. 어쨌든 맨유가 뭐 뒤를 물러나가지고 카운터 축구할 팀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누가 오건 간에 맨유 정도의 급이면.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과 맞냐 이런 거지. 맞아요. 레스터야 진짜 엉덩이 빼고 카운터 치는 팀이었으니까 맞는데. 무리뉴 축구에서 왔으면 진짜 괜찮았죠. 차라리.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맨유하고 토트넘은 그냥 안 되겠죠? 혹시 뭐 어떤 계기로 그 같이 부활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진짜 막 흐름을 타거나. 근데 저는 아마도 그냥 무난하게 아스날이 가지 않을까.
아 토트넘도 어제 보니까 안 돼. 아우 끝났어. 못하더라고요. 안 돼. 그렇습니다. 여하튼 맨유 맥과이어가 문제인데 이게 팀의 랑닉 감독의 전술과 맞물려서 더 큰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회복되기는 저도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맞아요. 예, 대체할 수 있는 거나 그렇고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